안녕하세요. 보소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나홀로 소송, 이게 전화를 받으면,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영상 찍게 됐고요. 이 나홀로 소송은 뭐냐면, 소가가 작아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,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혼자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홀로 소송인데,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시작할게요. 우리나라 소송은 민사하고 형사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나홀로 소송은 민사에 관한 내용이고요. 민사에서도 특히 이제 그 소송가액이 작을 경우에 하는 게 이제 나홀로 소송입니다. 소가가 3천만 원, 보통 일반적인 사무실에 저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소송 가액을 나눠져 놨고요. 이거는 이제 나홀로 소송하는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보통 잡는 이유가, 민사에서는 세 가지 구간을 기억하시면 돼요. 3천만 원 이하냐, 3천만 원부터 2억 원까지냐, 2억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.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재판부라고 해서 소액재판부에서 3천만 원 이하는 이게 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3천만 원 이하고 3천만 원 초과해서 2억 원 이하까지는 이제 일반 단독 사건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2억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합의부라고, 합의재판부에서, 그러니까 합의, 즉 이 판단을 판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의부라는 판사님들 여러분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이 재판 결과를 도출한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3천만 원 기준으로 하나 잡고, 그 다음에 2억 원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뭐 속가를 부풀려서 합의부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, 최대한 속가를 작게 해서 소액재판부로 가야 될 경우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전략에 따라서 나눠지는데, 일단 오늘은 나홀로 소송이니까 3천만 원 이하는, 하여간 소액재판부에서는 판사님들도 그 나홀로 소송, 즉 이제 원고가 혼자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고려를 해줘요.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해 주니까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어요. 뭐 일단 요령은, 내가 이제 자료를 다 모아서 관련 법무사 사무실 같은 데 찾아가셔서 준비 서면 하나 써달라고 하시면 돼요. 돈 주고 뭐 정확한 저도 시세는 모르겠는데, 뭐 50만 원, 뭐 많게는 뭐 100만 원 언더일 겁니다. 그리고 보통 뭐 싼데 뭐 3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, 뭐 보통 그냥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이제 준비 서면을 써서 본인이 직접 여기 서면을 법원 민원실에다 접수하실 경우 방법이 있고, 전자소송이라는 방법도 있어요. 그건 이따 후반에 설명을 드릴 건데, 그건 좀 일반인이 하시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전자소송, 즉 요거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이제 접수도 거기서 하고, 뭐 관련 서류도 다 거기서 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종이 서면으로 이제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그렇게 해서 준비 서면을 내면, 이제 내면 상대방에서도 뭐 변호사에서 보통 선임을 하겠죠. 자기네들 계약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로펌에다가. 그래서 뭐 답변서 내고 서면 내고 하면 그 이제 재판 기일이 잡힐 거예요. 그러면은 잡히면은 연락이 오니까 거기 맞춰가지고, 나홀로 소송은 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대신해서 써줄 수 있는데, 돈 주고 써줄 수가 있는데, 재판 직접 참석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. 직장 다니실 때 분들은 좀 시간을 절대 못 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휴가 하루나 이틀 정도 쓰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죠, 쉽게 말해서. 그래서 그런 이제 한두 번만 가시면 돼요. 왜냐면은 이 소액재판부에서는 최대한 판사님이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때문에 막 길게 느려뜨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, 일반적으로.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서, 물론 추가적인 서면으로 뭐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면 뭐 감정 같은 경우, 감정 촉탁 신청서, 뭐 감정 의뢰서, 뭐 이런 부분 앞서서 이제 법무사무실 같은 데 썼던 데서 싸게 또 추가로 좀 간단히 써달라고 하면 되고, 아니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간단한 양식들 다 있어요. 그냥 어려운 말, 법률 용어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간단하게 그냥
욕 같은 것만 안 쓰시고 좀 간단하게 본인이 생각할 때 정중하게 잘 쓰시면 충분히 본인이 혼자서 쓸 수 있어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비 서면도 굳이 뭐 사실 뭐 돈 안 들이고 혼자 쓰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인터넷만 할 줄 아신다고 하면 뭐 다운받으셔가지고 아니면 뭐 샘플 뭐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.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, 물론 뭐 막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. 준비 서면 자체를 처음에 준비 서면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니까 꼼꼼하게 잘 쓰시고, 아니면 뭐 전문가한테 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. 웬만하면 뭐 돈 50만 쓰시고 그냥 본부한테 간단하게도 좀 써달라고 하셔도 되고요. 전 그걸 추천을 보통 드리는 편입니다. 일단은 재판길이 뭐 한 번 아니면 속행돼서 한 번 더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면 이제 판결 선고일이 또 잡힐 겁니다.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직접 안 가셔도, 이 재판 결과가 그때는 참석 안 하셔도 판결문이 집으로 날라오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요거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해도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상담 전화 몇 군데 해보시고, 그러고 나셔서 일단은 소송 실익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소송 실익 검토한 다음에 뭐 해볼만 하냐 안 하냐 이 정도는 알아보시고, 무조건 질 것 같은 싸움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.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으셔야 되니까 이 소송 실익 검토, 다툼마다 쟁점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고, 그리고 뭐 준비 서면도 뭐 본인이 뭐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, 웬만하면 뭐 그냥 뭐 전문가한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작성해서 그것만큼은 돈을 지급하고 하셔라, 그런 부분이고, 뭐 법원에 이제 재판 때 한두 번만 참석하시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재판 판결기일 잡히니까 그때는 안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, 다 해서 한 개인적인 시간은 한 크게는 뭐 한 2, 3일 정도 쓰시면은 충분히 나홀로 소송하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비용 아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뭐 변호사 선임하기 부담스러우거나 아니면 변호사 측에서 이제 좀 힘들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해서 다투시면, 그리고 뭐 접수를 하면 사건 번호가 나와요. 그러면 네이버에 대법원 나이 사건 검색 치면 사이트가 뜨는데 거기다 사건 번호 입력하면은 사건 진행상 다 나오고요. 재판부 번호까지 다 나오니까 그 참조하시면 돼요. 만약에 종이 소송하게 되면 난 뭐 우편 보낼 시간도 없고 직접 뭐 면허식 갈 시간도 없다 그러면 전자소송이라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, 전자소송은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에 전자소송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치시면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나와요. 여기에서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또 안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, 뭐 인터넷만 쳐도 나홀로 소송 또 많이 나오니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부분 어렵지는 않아요. 뭐 정리하자면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를 쓸 수 없을 때 혼자 진행하시는 부분이고, 나홀로 소송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종이 소송으로 할 것이냐 전자 소송을 할 것이냐 요거만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요. 변호사분들은 100% 다 전자 소송을 진행을 해요. 근데 일반인 분들이 뭐 우편이라든지 민원실 찾아가기가 좀 귀찮고 번거롭다 하면 알아보셔서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결론은 비용 부담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홀로 소송 변호사를 쓸 수 없다면은 나홀로 소송을 꼭 진행하셔라. 그리고 소송 진행하시기 전에 소송 실익만 간단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혼자 진행하실 수 있다.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, 구체적인 방법은 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. 방법적인 부분만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화는 산재 처리 받았고 나서 돈을 받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. 또 더 받을 돈이 남아 있습니다. 이게 근제보험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